소송을 시작하고 소장이 도달했을 때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불륜을 정리했다는 남편의 말 믿어도 될까요?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마디 구독자님들은 오늘 방송 제목을 보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방송을 오랜 기간 들었고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신 분들은 모두 정답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뒤통수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일이나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일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 즉 바람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나의 극히 주관적인 생각들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 남편이라면 남편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도 됩니다. 또 그래야만 하고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바람이 났고 바람이 난 남편은 나에게 이미 벌써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나면 도파민의 분비로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기 힘듭니다. 머리로는 외도를 정리해야겠어, 정리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감정과 본능 자체가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간녀와 연락을 하고 몇 달만 기다려. 와이프 좀 잠잠해지면 다시 연락할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오빠 믿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나마 훗날을 기약하며 아내에게 외도를 들키고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알고 난 후 극히 초반에만 납작 엎드린 척하고 일찍 퇴근해서 집안을 돕고 여행을 가자고 하고 아내를 안심시키는 경우에 진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10%에서 20%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냥 눈 가리고 응 하는 겁니다. 일단은 아내를 진정시켜야 하고 그래야 상간녀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쩌라고 나는 너랑 원래 안 맞았어.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너랑 나랑 안 맞은 게 문제야. 라고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뻔뻔하게 만남을 지속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인간들은 회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외도를 들키기 이전부터 별거를 요청하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내를 가스라이팅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회복되기 힘들거나 외도 상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리나 인성이 없는 인간이 많습니다. 문제는 불륜을 정리했다라는 남편의 말을 진짜로 믿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 더 이상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과 내 남편은 다른 남편과 달리 자신이 결심하고 내뱉은 말은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분 남편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냥 믿는 척만 하시고 면밀하게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캔디 네가 뭔데? 내 남편 내가 제일 잘 알아.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서 자기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를 들키고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너무 믿고 싶어집니다. 이 평안함을 깨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연락이 다시 옵니다. 그나마 이런 분들은 촉이 빠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분노합니다. 자신은 본인이 알게 된 처음 바람이어서 용서를 해주었는데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불륜이 질겨서 불륜 관계를 끝내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커지게 됩니다. 남편 또한 처음 들켰을 때는 본인도 당황하고 경황이 없었지만 두 번째 들키고 나서는 에이씨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모르겠다 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서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불륜이 더 깊어지는 기회와 시간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때 아내분들 대부분이 망설임 없이 소송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합니다. 소송도 하고 상간에게 타격을 주고 주변에 알려나가면서
그래야만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개싸움을 해야 끝나는 것이 상관관계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처음 알았을 때 소송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잘못은 애들 아빠니까 한 번은 눈 감아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없는 상간녀 때문에 여러분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도 빠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통 속에서 보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상간소잖아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상간소송하는 것이 남편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경기도 오산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고 소장이 도달했을 때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의 태도를 보면 훗날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게 소장 도달하면 미친놈들이 이렇게까지 했어? 네가 소송까지 했으니까 너랑은 절대로 살 수 없어. 적당껏 했어야지. 이런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이런 개소리를 또 믿는 아내분들도 계십니다. 아, 내가 괜히 소송을 해서 남편이랑 나랑 이혼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괜히 건드렸나 보다. 아니요. 소송에서 저런 개소리 시전할 인간들이었다면 소송을 하지 않았어도 상간녀와 끝낼 생각이 1도 없었던 인간들인 겁니다. 가정 회복하신 경우에는 대부분이 남편들이 상간 소송을 진행한다는 아내들을 도와준다고 하거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송하기 전에는 걸레질하고 밥하고 청소하던 인간들 중에 소장 도달과 함께 지랄 발광을 하거나 가출을 시도하거나 이혼하자고 난리를 친다면 그 잘했던 행동들은 진심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생각하셔야죠. 그건 아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간녀를 보호하고 그 여자와 다시 만나기 위한 권모 술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부당한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그냥 그걸 그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틀린 건 바로 잡아야죠.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참고 견디다가 유책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딴살림을 차리고 배다른 자식까지 낳고 살면서 그런 것도 참고 견디고 혼자서 애 키우면서 평생을 보낸 우리들의 선조, 아니 엄밀히 말해서 외도 피해 선배 언니들 모르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시죠? 우리들은 유책 배우자의 배우자이지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참고 있냐는 그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